안녕하세요. 요새는 그 코로나가 풀리면서 중국이랑 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랑 영업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들의 니즈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마워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중국인의 뇌는 우리와는 다르다. 예. 그냥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사거나 구매를 하거나 계약을 하는 그 사고의 과정이랑 한국 사람이랑은 다르죠. 네, 맞아요. 많이 다른가요? 네. 이게 사람이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 예를 들어서 뭐 성형외과를 하는 사람인데 중국 고객이 왔어. 따단 실적을 낼 수 있는 거 혹은 뭐 나의 바이어가 왔든지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이 중국 사람의 소비 형태, 소비 행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가 다를까요?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첫 번째가 보이기 위한 소비를 좋아한다. 남의 평가나 남의 시선이나 아니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형을 할 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코 수술이라고 해.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짜리 수술을 해도 되는데 굳이 유명한 원장을 찾아서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력이 좋아서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찾아서 수술을 했다. 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자랑을 해야지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뭔가 이 사람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뭔가 더 기쁠 것 같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친구들한테 이 사람한테 했다고 말을 하는 거를. 소비 자체가 과시가 되는 나라예요. 한국도 조금 요새는 인스타 보면 그런데 그래도 한국은 소비의 결과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산 거,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내가 뭐 가서 즐긴 거.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과정도 과시를 해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찾았고 내가 돈을 얼마를 더 줘서 원래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었고 이런 과시의 욕구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어. 그러면은 내가 객단가를 높이고 싶다고 할 때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원장님 수술도 좋지만 진짜 괜찮은 원장님 있다. 이력을 쫙 보여주면서 사실 다른 중국 사람들도 여건이 되면은 이 원장님을 찾아서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을 하고 싶겠지.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아. 또 바이어가 왔다. 그러면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보통 수준의 중국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상품을 얘기하고 싶을 때 뭐 원리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성분이라든지.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제조한 공장이 어떠한 박사가 설립한 연구소고, 그치?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떠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그 중국 고객이 솔깃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단가나 아니면은 이 성사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건 진짜.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 중국인의 심리를 이해를 하자.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미신. 네, 맞아요. 중국 사람은 미신 되게 약간 좀 미치려고 해야 미쳐요. 되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진짜 미신을 엄청 믿습니다. 이 미신에 포함된 게 뭐냐면요. 풍수지리, 네. 사주팔자, 관상 등등등. 제가 봤을 때요. 중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유교적인 형태로 뭔가의 제도, 존중, 그런 위아래 서열 이런 걸로 되게 강화돼서 남아가 있다면은 중국은 오히려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약간 중의학적인 것 아니면은 약간 문화적인 것 그리고 이 민간 풍습 플러스 약간 그런 미신 같은 게 섞인 이게 중국에는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이건 역시 중국인들이 난 이거 너무 중요해 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들의 생활에 되게 많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 아무 때나 잡아? 아니요. 결혼 날짜는요 무조건
사람들이 시어머니랑 장모님들이 그 지방의 유명한 그런 도술사라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그런 맞아, 풍수지리사를 찾아서 날짜랑 시간을 받아서 결혼을 해요. 애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사할 때.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너무 커. 저희 가맹상들을 봐도 그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요. 거의 무조건 풍수지리 하는 사람 모시고 와요.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내야 되고 사무실은 문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이 사무실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네가 돈이 들어오려면은 이곳에 어떠한 걸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거를 굉장히 빈번하게 한다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뭐 누군가의 특권이 계층들은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재벌가 아니면은 그런 권위계층 말고 그게 보편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다 봐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가맹상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가맹상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실장님들이 가셔서 뭐 촬영도 해주시고 손님도 받아주시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주말에 개업을 하는데 가맹상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그냥 한 주에 번갈아 가면서 개업을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무조건 같은 날 개업해요 다. 왜냐면 그날은 전 중국민이 좋은 날인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날. 그럼 저희도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미신적인 게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관상도 되게 많이 본다고. 제가 성형외과 있을 때 되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거를 배워서 사실은 써먹으면 좋아요. 간단히 말해서 손님이 오셔서 뭐 필러를 보톡스를 맞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얘를 코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관자놀이가 조금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 후지공을 얘기를 해요. 관상학적으로 여기가 관자놀이가 이렇게 움푹 패이고 뻐만 하지 않으면은 부부관계가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결혼을 하신 여자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대부분 하십니다. 거의 무조건 하십니다. 오늘 안 하셔도 집에 가서 왜냐면 찝찝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랑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이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맞아요. 짠 거 아니야. 중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周鹏, 中国人最喜欢的是什么?全世界中. 钱 맞아. 똑같은 얘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보통 뭐요? 뭐 음식이요? 뭐 나라요? 여행이요?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하면은 돈이야. 중국 사람들은 돈을 되게 좋아해요. 웃자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거 지금 이 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 재물운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성형을 할 때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자유인 싼타오찬 재물운과 관련된 3종 세트가 있는데요. 미간과 코끝과 턱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중국 사람들은요. 재물신으로 인해서 재물의 운이 이렇게 쏟아져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간 주름이 있는 분한테는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이 막혔다 라고 합니다. 콧대가 낮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재물이 들어오다가 여기에 받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는 큰 코가 되게 잘푸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제가 코 수술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가 되게 복코라고 해서 내가 그런 것도 있는데 심지어 저조차도 한국인이지만 중국에 오래 있으면서 저조차도 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조금 영향은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시아발, 또자이라고 하는데요. 재물이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두 손으로 이렇게 재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턱이 평평하면은 재물이 흘러나가지만 턱 끝이 이렇게 뾰족하면은 재물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님 오시잖아요. 이거 말하잖아요. 수술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뽀뇨산 필러 같은 거 하면은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야죠. 하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 분들을 만났어요. 계약을 할 때 내가 잘 쓰는 말이 뭐야? 오늘 되게 좋은 날이군요. 좋은 날이 아니면 한국에서라도 오늘이 되게 길일이다. 계약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계약해요 안 해요? 안 할 분이 그것 때문에 하진 않겠지만 할까 말까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망설이던 분들은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랑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너무 깊게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약간 일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만한 그런 풍수지리라든지 아니면 뭐 관상학이라든지 아니면 사주팔자라든지 그게 아니면 뭐 별자리 그냥 우리가 MBTI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막 얘기하다 보면 MBTI 얘기하면서 분석해주고 되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응용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충동적이다, 아 맞아요. 무계획적이다, 네. 그리고 감정적이다. 네. 이것도 굉장히 큰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먼저 준비를 하죠. 내가 이걸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좋은 게 뭐가 있고 나쁜 게 뭐가 있고. 근데요, 중국 사람들도 지금 분석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어린 친구들은 샤오홍슈나 그런 어플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더 심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비해서는 많이 충동적이고 많이 감정적이고 많이 순간적이다 맞아요. 라는 게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저희 가맹상분들을 모시고 매달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 거래업체, 협력업체들을 찾아가요. 제품 회사일 수도 있겠고 뭐 제품 공장일 수도 있겠고 병원일 수도 있겠고 피부과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도 일단은 사실은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비용을 지불하고 가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주신 만큼 뭔가를 보답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 가맹상들이 가셔서 이렇게 비용을 주시는 것보다 더 커다란 소비를 해주실 겁니다. 라고 확실하지만 이렇게 뉘앙스를 이렇게 풍겨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시술을 받는다고 했으니 어떤 시술을 받을지 나한테 알려줘라 라고 말하면은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가서 시술할 생각이 없어요. 제품 회사에서 그럼 내가 제품을 미리 준비를 해 놓을 테니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제품을 살지를 말해달라. 나는 말할 수가 없어. 왜냐? 그 사람들은 제품을 살 생각이 없어. 그곳에 가서 제품을 사야 한다는 것도 모르세요.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다 구매를 하시고 시술을 하셨는데 이게 중국인들의 소비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 순간, 특히 구매의 그 순간에 다다랐을 때 그 순간적인 만족감과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이게 그 전에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이성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합리적이지 않았더라도 구매와 소비를 선택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레이저를 받으면은 막 내가 무슨 레이저를 받을지부터 검색을 하고 정해요. 그리고 가격을 비교 분석을 하겠죠. 후기도 보고 뒤에 내가 조심할 게 뭔지 다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할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디만 예를 들어서 피부과, 미용원, 성형외과를 갔는데 그날 나한테 이게 엄청 좋다고 말을 해주면서 날 기분 좋게 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실 이게 내가 봤을 때 필요가 없어. 살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상담사랑 이 관리사랑 이 나에게 소비를 시킨 이 사람이랑 친해.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은 그런 말 많이 하죠. 날 믿고 사봐. 맞아요. 사라고 해. 사요 안 사요? 사요. 사요. 심지어 사고 다음에 이거 어떤 레이저인지 어떤 제품 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때 기분이는 사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가맹상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사시거나 뭔가를 시술을 받으실 때 저는 그렇다고 속이거나 하진 않아요. 진짜 뭐 필요한 걸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을 때 진짜 웃긴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필러를 되게 많이 맞으시잖아요.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한 게 뭐야? 그러면 약간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후처리가 조금 있어요. 한국 사람처럼 이제 끝이 깔끔한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아파. 나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았어? 이거 나 왜 하라고 그랬어? 그게 약간 투덜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인과의 그런 거래에는 감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투덜거림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네가 사라 할 때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 우리의 감정이 여기 있으니
너도 내가 이렇게 투덜투덜 할 때 나를 달래줘라 이런 용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잠깐 이야기가 새긴 했는데 제가 성형외과나 그렇게 중국인 환자들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뒤에 불만이 많냐고 하시는데 그거는 불만 때문에 뭐 환불을 해줘라 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내가 지금 되게 마음이 아프고 막 멍들고 이러니까 그러니 나를 달래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분이랑 이렇게 얘기 그 같이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뭐 경제적으로는 아마 본 그 판매하시는 그 실적이 굉장히 높아지실 거고 마음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본인이 그거에 너무 힘들지 않고 그냥 귀엽게 그냥 칭얼칭얼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응대를 하면은 조금 더 덜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또한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중국에서는 그런 말 있어요. 做生意的时候一定要看人. 맞아요. 사람을 보고 결정을 해요. 이게 되게 큰 금액의 거래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말을 해보고 밥을 먹어보고 아니면 한 잔을 해봤을 때 되게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돈 많은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솔직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1억억 되게 큰데 이 사람은 막 몇십억, 몇백억이 있는 사람이야. 몇천억이 있는 사람이면은 뭐 1억 정도야. 난 마음에 드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다른 점들이 있지만 요 몇 가지만이라도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중국 분들과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